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모두 이제 앞으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다가올 이 면접 시험에 대해서 확진자도 뭐 화상 면접 방식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신 분야가 약간 공익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했지만 일단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병원에서 볼 수 있게 조치를 마련해줬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거에서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임용고시 같은 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건 조금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위자료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네,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량진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67명, 이 중에서 전북은 6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험을 친 응시자 중 2명은 나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생이 훨씬 더 많은 수능 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대책을 세워놨는데요. 정부 대책과 형평성 문제,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그리고 최용우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토론에 앞서 67명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고 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자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심정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제 1년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걸 걸고 내던지고 지금 했는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소송을 해보자 해도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때 이게 공익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담을 또 저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억울한데도 소송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다. 네, 이 모두가 적법한 상황 아래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보셨듯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문제를 법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에도 나왔지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1년 정도 네네. 또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시험을 보게 되는데 확진자를 분리해서 응시에 제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예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확진자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를 확진자가 나오면 제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까지 사실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대책이 부족했다. 네, 그 점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저 상황을 보면 억울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최영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형평의 문제들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능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8월 4일과 9월 29일 관리 방향과 관리 계획 발표하면서 확진자까지 보겠다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 그리고 11월 26일 날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왜 너 니네들은 지금 왜 형평에 맞지 않냐 이렇게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니 수능은 관리가 잘 돼서 준비를 했지만 딴 거는 지금 시험 시기 일정도 달라서 준비를 못했다. 네네. 준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네. 1년이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서 준비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험 간의 형평이에요. 수능이나 다른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에 나중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시험 간의 형평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형평은 자, 이번에 확진자를 보면은 18일 날 발병하면서 주위에 이제 그 밀접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아요. 네. 검사를 받는데 저 문자 와가지고 손 들고 가가지고 검사 받아서 확진받은 사람은 시험을 못 보고 전화기 꺼놓고 안 받은 사람은 시험을 본 거예요, 지금. 네네. 이렇게 시험 응시자 간에도 형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여기서 시험 전화기 꺼놓고 시험부터 봐야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네네. 예, 이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이런 더 있는 큰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수능은 되고 임용과 공무원 시험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 시험을 친 응시자 중 2명이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그렇죠.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가 그간 K 방역이라고 해서 이 방역 체제에 잘 대응할 때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런 거 어떤 우리 시민들이 시민 역량을 발휘해서 네. 의심되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게 잘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증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걸 감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로 확진자만 응시 제한을 하고 또는 뭐 감염 의심자랄지 감염된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이런 시험 상황이 되면 국가가 그간 시책적으로 해왔던 이런 어떤 그 방역 대책에도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어떤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